왕희정 교수의 간 이야기, 간의 기능과 간 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간담도외과의 왕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 기능과 간 기능이 악화가 되어 생기는 간 부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간 기능을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간 기능을 쉽게 간 기능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간이 하는 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간은 500가지 이상의 특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기능을 큰 제목만 요약을 해보면 간은 담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특히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을 분비해 주게 되는 거죠. 담즙을 통해서. 그럼 이 담즙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죠. 이 담즙은 우리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이 노화가 일어난 적혈구가 비장에서 파괴가 되게 되면 그 비장의 혈류가 간으로 올라오면서 그 헤모글로빈이 파괴가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빌리루빈이 만들어지고 그 담즙산이 생기면서 쓸개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혈액응고인자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혈액응고인자가 약 1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가지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혈액응고인자라는 거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지혈장애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 기능을 볼 때 간 기능 검사도 하지만 지혈능을 보는 프로트롬빈 타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 프로트롬빈 타임이 길어진다 그런 건 지혈이 더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혈이 더디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한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게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는 환자는 혹시 간 기능이 나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트롬빈 타임이라는 거 피를 조금 빼서 검사를 해보면 간 기능 검사와 더불어서 간의 합성 기능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간의 기능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대사에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들을 저장을 하고 또 이런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 혈당을 갖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온몸, 그러니까 뇌로부터 해서 근육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장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하는 장기다. 그래서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비타민 B12를 이 저장을 해주는 장기가 되고, 미네랄 중에는 철분과 구리를 저장하고 분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의 저장은 대단히 중요한 게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그 혈액 성분, 그러니까 뻘건 그 육류의 뻘건 피 성분에 들어있는 철분을 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철분을 간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 철분을 가지고 조금씩 공급을 해서 뼈에서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를,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원료를 공급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는데요. 간 내에는 이런 대식세포라는 거는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없앤다든지, 우리 몸에 죽은 세포가 생기면은 죽은 세포를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대식세포가 우리 몸속에 피 속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간 속에도 이 쿠퍼세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쿠퍼세포가 면역세포의 역할을 해서 간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이제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균 같은 것을 제거해주는, 그러므로 해서 질병을 예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알부민이라는 이 큰 단백질 덩어리를 간에서 만들어줍니다. 그 알부민의 역할은 우리 그 혈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빳빳한 호수가 아니고 이 벽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호수예요. 이 구멍은 우리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크기가 조절이 되는 이런 호수인데, 만약에 이게 알부민이 없다 그러면 이 물이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알부민이라는 것은 이 물을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혈관 안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기능 단백질이 100%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부전이 와가지고 알부민을 잘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복수가 차고 몸이 붓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부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역할의 마지막으로 안지오텐시노젠이라는 것을 간에서 합성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레닌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간에서 안지오텐시노젠이라는 게 나오면 이 안지오텐시노젠이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가장 혈압약 중에서 가장 신약이 이 안지오텐신을 블록을 해준, 차단을 해주는 혈압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지오텐시노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이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의 역할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지금 우리 몸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굵직한 7가지 기능 이외에도 수많은 기능이 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만약에 간에 질환이 생겨갖고 악화가 되면 이 하나하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전부 나타나게 되죠. 간 부전 때요. 그래서 간은 500가지 이상의 아주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능은 담즙을 만들고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어서 지혈이 가능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영양의 대사에 관여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조절해주고 면역 기능을 하고 알부민을 생산하고 안지오텐시노젠을 합성한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간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은 이제 이 축은 간 기능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 축은 나이를 나타냅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우리는 간 기능의 100%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이 점점 간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한 분하고 잘못한 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50살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간 기능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아까 얘기한 그 간의 500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이 간 기능의 대사 요구량이 간 전체 기능의 약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대사 요구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사 요구량에 비해서 이 남는 기능이
예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의사들은 이 예비력이 충분할수록 간 기능 검사는 그냥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낮더라도 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또는 이런 어떤 농축된 거를 복용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간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간 기능 검사는, 일반적인 간 기능 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의 간 기능, 이거는 간 기능 검사에서는 항상 여유만 있으면 간 기능 검사는 정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경화 환자인 경우에 50살이 됐어요. 그러면 간경화 환자는 간 기능이 이 정상 사람보다는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간경화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간이 좀 좋아지게 하는 거 약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간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 유일하게 간 이식을 받으면 간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약이라든지 어떤 처치를 해가지고 음식으로 간 기능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또 예를 들어서 농축된 거, 과로 이런 걸 하는 만큼 간경화 환자가 똑같이 과로를 하게 되면 이분은 10년, 20년 뒤에 이 대사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게 되죠. 근데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신다, 그와 더불어서 약도 먹는다, 그와 더불어서 과로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나빠져서 더 젊은 나이에 그 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황달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남들이 술 먹을 때 나는 안 먹고, 그리고 또 남들이 과로할 때 안 하고, 그러면 이 환자는 간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10년, 20년 언젠가는 건강한 사람과 같이 간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나이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갈 운명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간이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배탈이 나지 말아야 되고, 또 과로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농축된 걸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회나 육회나 이런 날 음식을 피하고, 여름에 냉면이나 또는 뭐 이런 회 같은 거를 가능하면 여름에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몸에 좋다는 거, 무슨 즙, 무슨 액기스, 무슨 가루, 무슨 달인물,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어떤 성분을 위해서 많은 양을 뭘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나리, 그럼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한다 그러는데 미나리 10가닥 정도를 먹으면 반찬이 돼요. 근데 미나리 즙을 한 컵을 먹기 위해서는 미나리 한 단을 짜야 돼요. 그 한 단을 짠 물은 우리 몸속에 피가 4리터밖에 없는데 그거 한 컵을 넣게 되면은 온몸이 미나리 즙으로 농축된 즙이 들어와 가지고 온몸이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1.5kg나 되는 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는 그 혈액이 올 때마다 그 녹즙, 미나리즙을, 그 독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면 간이 이렇게 나빠질 거를 안 나빠지게 함으로써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근접해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 간 기능을 유지하는 그 슬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장 좋게 할 수 없어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가리키는데 이게 상당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간 기능이 자꾸 나빠지는 흔한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간경화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경화는 이 술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술은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이 술 소비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감염이 돼서 B형 간염, C형 간염 때문에 오는 간경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지만 지금 점점 이 알코올 때문에 오는 간경화라든지 간부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 질환의 그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상 간에서 이 CT를 찍은 겁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면 지방간이 오면 기름이 이제 그 간세포에 기름이 끼면서 이렇게 육안적으로 누렇게 보이는데 CT를 찍으면은 피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간이. 그리고 이제 간염이 생기면 이제 색깔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간이 망가졌다가 폈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축 혈행이 생겨서 혈관에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했다가 간경화가 오면 간이 이렇게 컸던 간이 쭈그러들면서 여기에 물이 차고 비장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간경화 환자가 1년에 4%씩 이런 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간경화가 있으면서 대개는 그 간암 환자의 한 70-80%는 간경화가 있고요. 그럼 간경화가 오게 되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암이 생기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하면 이렇게 큰 암들이 생겨서 생명을 이제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경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건강한 간이 계속적으로 손상을 받으면 손상한 받은 부위가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데 같이 흉터가 남아요. 흉터가 남게 되고 그 흉터 사이사이에 살아있는 간세포가 재생을 하는데 흉터 때문에 재생을 잘 못하니까 울퉁불퉁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간경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 기능이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징후는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지방간 내지는 간경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 부전이라는 건 그럼 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일감,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간 기능의 약 한 40%에 해당되는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간 부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간 부전은 이 지방간이 온 사람도 간부전이 올 수가 있고 간경화가 온 사람도 간부전이 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게 일감이 늘어나면은 간 기능이 좀 좋아도 간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감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늘어난 일감이 웬만큼 좋은 간인데도 황달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간부전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간경화가 심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간부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도 간부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간부전이 오면 살 방법은 사실은 간 이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B형 간염,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알코올이 늘어난다 그랬죠. 알코올성 간부전. 특히 급성 간부전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이 대개 간 이식의 대상이 되는 거고 간 기능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게 매일매일 유지하는 간 기능을 유지 못하게 될 때 간부전이 오는 거고 간부전이 오는 환자의 치료는 궁극적으로는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이 나이를 두고 10년 단위로 나빠지지 않게 노력을 하면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간경화의 이제 합병증이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이렇게 복수가 찬다든지 복수가 차서 누워 있으면 숨이 차서 못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식도출혈, 간으로 갈 피가 딱딱하니까 피가 못 빠지니까 이제 우열이 돼 있다가 이게 조그마한 혈관이 커지면서 열리는데 이 식도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게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출혈을 하면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출혈을 하고 약 20-30%가 이 자체로 사망을 해요. 이게 이만큼 간부종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야 될 피가 부축혈행으로 딴 데를 통해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열리면 해독이 안 된 피가 피 속을 도니까 뇌 쪽에서 그 독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요. 이제 신경 전달에 혼선이 일어나서 이제 혼수 상태가 온단 말이죠. 뇌가 그거를 이제 간성뇌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단계가 약간 의식장애가 오고 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1단계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조금 공격적이 되면서 이렇게 이 가면 상태 같이 자꾸 조는 상태가 와요. 졸았다 깼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3단계는 의식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자요. 깨우면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그냥 아무 반응에 그 자극이 없으면 그냥 가만 놓여 있는 상태가 오고, 네 번째로는 완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 4단계인 경우는 사실은 이 간성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2단계는 이식을 하지 않으면 효력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표를 이제 조금 간 질환 환자한테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간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나타나고요. 이게 간 기능이 한 70% 정도 남을 때,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이제 뭐 이뇨제를 좀 먹는다든지 또는 병원에 자주 와서 검사를 하고 간 기능에 대한 거 한다든지,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기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약 한 간 기능이 한 50-60% 정도 될 때, 이때 합병증이라는 거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간성 혼수, 간암, 식도 출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 합병증은 이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합병증이 자꾸 재발을 하면 이 재발한 때서부터는 이제 간이식의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사람은 1-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한 달 만에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로 빠지게 되면 이식을 해도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간이식에 대한 그 적극적으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 요 난치성이 좀 심해지는 단계에서 요때까지 이식을 하면 간이식 후에 거의 95%가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기간, 말기간이라는 건 난치성 이후의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요 말기감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의 사망률이 한 24% 정도 되고요.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환자들한테는 제가 설명할 때 살아계실 확률이 30%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식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요약을 해보면 간 기능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60%의 여력을 갖고 예비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비력이 언제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하게 60%가 망가질 때까지 간 기능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성 간질환, 그러니까 특히 B형, C형 간염이나 음주를 하는 분들은 간 기능 검사를 해보고 또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해봐서 빨리 더 이상 간이 망가지지 않게끔 해서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10년, 20년 뒤에는 간 기능이 건강한 범위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노력하는 방법에는 배탈이 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음주하고 담배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 농축된 액기스라든지 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
또한 과로를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을 생활화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각한 상황이 와서 이 이식이라는 그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심각한 그 어두운 터널을 인생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